대략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원하는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도 중간에 거치는 이제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공부를 잘하는 지금 아이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자사특목고를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흔히 이제 여기 전남의 오령이라고 하는 장성고, 창평고, 해룡고, 그리고 능주고, 광양제철고, 이런 데를 보내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여기 여수의 일반고를 보내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한 9대1 정도로 일반고가 많죠. 자사특목고에 비해서 일반고가 훨씬 더 많은데, 그건 다들 아시겠죠. 근데 보시면 고교 유형별로 봤을 때 의외로 서연고, 서성하는 절반 정도가 자사특목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자사특목고를 가는 게 아니라 잘하는 애들이 자사특목고를 갔기 때문에 서연고도 많이 가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고교 유형별로 서울대 입시자료, 이걸 왜 드리냐면은 고등학교 유형별로 특성을 보시라는 건데, 자,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학교 보시면 이제 여기서 하나고, 대원외고, 용인외대부고, 민사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빠진 학교 하나 있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인데 전남에서 많이 가는 학교이기도 하고 꽤 좋은 전국 단위 자사고, 어디가 빠졌죠? 상산고가 빠졌습니다. 그 답은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서울대 수능 전형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 1위가 상산고입니다. 상산고는 어떤 학교냐? 정시 위주로 서울대 의대를 보내는 학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또 빠져있는 학교가 있어요. 하나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고는 어디 있느냐? 앞에 있습니다. 하나고는 수시로 많이 보내는 학교. 그러면 괜찮은 학교가 어떤 학교냐? 수시 정시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 보시면 나오지만 여기 바로 용인 외대부고, 수시에서도 많이 보내고 정시로도 많이 보냅니다. 강남 지역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 1위 용인 외대부고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도 우리 애가 특목고를 가는 게 유리한가, 일반고를 가는 게 유리한가,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현행 입시도화에서 특목자사고를 보내는 게 나은가, 일반고를 보내는 게 나은가, 객관적으로 유리한 것을 얘기한다면 저는 자사특목고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입시 말씀드렸잖아요. 일반고가 유리한 전형은 교과 전형 하나입니다. 대략 10% 정도를 뽑아요. 전국적으로. 90%가 이제 수능으로 뽑는 정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여기는 이제 자사특목고가 유리한 부분이 있긴 하죠. 자, 그건 이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향을 또 봐야 되는 거죠. 볼까요? 여기서 이제 적합한 학생 제가 말씀드리는데, 평균 수료명 자기주도적. 이거는 좀 말이 추상적이고, 자사특목고를 보내야 되는 애들은 이런 애들입니다. 일단 공부를 다 당연히 잘해야 되죠. 그렇죠? 수학, 과학을 잘하고 멘탈이 강한 애들입니다. 멘탈이 강한 애들. 경쟁을 즐길 줄 아는 애들. 시험 한번 잘못 봐도 까짓 거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이런 애들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욕심이 많은데도 멘탈이 약한 애들이 있어요. 시험 한번 잘못 보면은 그냥 인생 다 종쳤다고 생각하고 그냥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 애들. 이런 애들은 자사특목고 하면요 그냥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사특목고는 잘하는 애들끼리 경쟁을 하거든요. 한 번 정도는 잘못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헤어나지 못해요, 얘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너무나 많은, 제가 지금 단 두 사례만 가지고 얘기해서 성급한 일반화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작년에요. 저기 동탄국제고 다니는 애를 만났어요. 내가 저기 구미 지역 원장의 딸인데, 애가 내신이 5등급이 넘어요. 동탄국제고가 꽤 좋은 학교입니다. 내신이 5등급이 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얘는 중경외시를 가기가 어려워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얘를 만나서 컨설팅을 하는데 자기 목표가 어디냐? 동국대래요. 동국대예요. 걔가 동대가 목표다. 동대도 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빠가 없을 때 걔랑 이제 둘이서 자소서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니까, 아유, 선생님 동탄구대가 잘못 왔어요. 제가 그냥 구미 지역에 남아가지고 구미 오고 갔으면 제 친구들 저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 요번에 다 서성한 이상 다 썼는데 그냥 일반고 남아서 교과 잘 받았던 게 걔는 훨씬 유리했습니다. 진짜로.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숙명여대 갔습니다. 숙명여대. 안타까운 거죠. 나중에 연락했는데 별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반산됩니다. 자기 친구들 성대 가고 서강대 가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겠죠. 구미에서 구미하고 나온 애들. 그러니까 멘탈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뛰어난 애가 있습니다. 김슬기라는 여자인데 서울의 강북의 한 일반고 여자애거든요. 걔가 왜 뛰어나냐면 3학년 2학기까지 전 학년 전 학기 전 과목 1등급입니다. 내신이. 그리고 수능을 하나 틀렸습니다. 서울대 자유전공 갔어요. 근데 걔가 대일외고라는 데를 떨어진 애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걔한테. 너 데리고 갔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선생님, 아마도 거기서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시험 한두 번 삐끗해가지고 연대 정도 같을 것 같아.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성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설명회를 자주 하는데 한 번은 케이블 TV에 종편에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기사가 제 강연을 들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듣고 나서 인터뷰할 때 선생님 말씀이 딱 맞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인터뷰하는 얘기를, 사례를 들더라고요. 선덕고라고 서울에 자사고인데 혹시 우리 어머님들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3년 전에 백혈병을 이겨내고 수능 만점 받은 애가 있습니다. 근데 걔가 그렇게 멘탈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백혈병을 이겨냈으니까 멘탈이 강하겠지만 멘탈이 강하다는 이거죠. 걔는 얘기를 하는데 수학 문제 30번 문제가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를 보면은 일반적인 애들은 그냥 나중에 답지를 봅니다. 안 풀리니까. 근데 얘는 기쁘대요. 그런 걸 보면. 즐거워. 너가 나를 귀찮게 하네. 한번 싸워보자. 3일 동안 그냥 그 문제만 푼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결국 이겨내는 거죠. 그게 바로 멘탈인데. 이런 애들이 일반고가 아니라 특목고를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 딸이 여천중학교 다니는데, 전교 한 3, 4등 하는데, 애가 욕심도 많아요. 근데 멘탈이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여천고 보낼 거예요. 여천고 보내서 제가 좀 관리해가지고 내신 한 1.3 만들고 수능 최저 한 3기합 5 정도 받게 해서 전남대학교에 보냅니다.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래서 특히 제가 능주, 창평, 장성 이런 학교, 해령고 여기하고 어떤 억하심정도 없는데 그 학교는 안 보내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일반 전국 단위 자사고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가서 내신만 못 봤습니다. 거기는 제가 생각에 안 보내시게 나아요. 보내시면 광양제철고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능주, 창평, 장성 이런 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은 어머님이 직장 다니셔서 바쁘시면 광양제철고 보내셔가지고 학교에서 관리 받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죠. 그런 의미인데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고교 유형별 선발 방식을 요약했는데 일단 영재고 과학고는 수학과학이 정말 뛰어난 애들 아무나 못 갑니다. 우리 여기 강 원장님이 학원에서 전남과학고 간 여자애가 하나 있거든. 지금 거기서 내신 1, 2등 한다고 하는데 기집애가 아주 독합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아주 똘똘했어요. 제가 면접도 좀 봐주고 그랬었는데. 자, 외고는 당연히 영어 성적이 가장 중요하고. 전국 단위 자사고는 전교과가 우수한데 그래도 수학과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씩 이제 보신다면, 자, 고교 유형별로 입시 일정은 4월부터 7월달까지 영재학교, 전국 단위겠죠. 그리고 8월부터 11월까지가 과학고고,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자사고하고 일반고 다 같이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영재학교는 이거 간략하게 말씀드린 전국 단위로 선발합니다. 전국 단위로. 그러니까 지금 전남 여수에 있어도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과 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학고는 지역 단위로 선발하기 때문에 여수 애들은 전남과학고만 갈 수 있어요. 뽑는 시기가 다른데 영재고 떨어진 애들이 과학고 가고요. 과학고 떨어진 애들이 자사고 가고 그래서 나중에 서연고에서 만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시기별로 봤을 때, 그래서 전기고 후기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근데 그 과학고 그리고 자사특목고 입시는 대학 입시 학생부 종합전형과 똑같기 때문에 멘탈 강하고 욕심이 많은 애들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해요.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기 때문이죠. 자, 고교 선택 방안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여기서 전국적인 자사고 가더라도 내신이 3등 안에 못 들어가면은 서영고하고 그 의대 가기 어렵다는 거고요. 자, 요 세 번째 요건데요. 일반고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냐? 첫 번째가 내신 받기 좋은 학교. 어떤 학교일까요? 인원수 많은 학교입니다. 인원수 많아야지 1등급 받기가 쉬워요. 자, 왜 그러냐면 100명이면 1등급이 4%가 아니라 4명이고 300명이면 12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수 많은 학교. 두 번째, 비교과를 준비 잘해주는 학교. 어떤 학교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립고입니다. 사립고고요. 자, 그리고 남녀공학 여부인데 문과를 가려고 하는 남자애다. 그러면 이게 공학 가면 안 좋습니다. 공학 가면 득식을 되는 문과 여자애들한테 내신을 따기 어려워요. 거의 뭐 무덤수로 걸어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내신을 봤을 때.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데요. 어느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보다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그런 애가 있었어요. 한국과학영재학교, 부산에 있는 전국 단위 영재학교인데 애가 작년에 2학년짜리가 와서 컨설팅을 했어요. 선생님 의대 가고 싶은데 어떡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못 가요. 거의 영재고는 못 갑니다, 의대를. 그리고 결국 자퇴했어요. 원래 공대에 가려고 했다가 바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목표를 나름대로 정하고 특수목적고를 정할 때는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문자연 선택 기준인데 일단 문과를 보낼 것인가 이과를 보낼 것인가. 자, 선택 기준 수학, 국어, 사회, 수학과학 이것보다도 우리 어머님들 현실로 지금 고민이 많으시죠. 이 중간에 있죠. 중간에 애들이 인문자연 경계선상에 있죠.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저는 요즘에 말씀드리는 게 가급적 이과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과를 선택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워낙 대학 가기도 이과가 쉽고 취업도 워낙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30대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어떤 애들이냐면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이과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것도 저것도 특별하지 않으면 이과를 보내시고, 근데 정말 확실하게 문과면 문과를 보내시는 것도 그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봐요. 유망한 학과들이 그 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을 필요로 하는 뭐 심리학과라든가 아니면 유아교육과라든가 특수교육과라든가 아니면 초등교육과 이런 데는 AI가 대신할 수 없는 거라서 그 보내셔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특히 1학년들은 정말 올바른 학습 습관을 갖춰나가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성공하는, 좀 입시에 성공하는, 서연고하는 아이들의 공통점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독서가 좀 잘 돼 있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좀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접근하고 집중력이 좋은 아이들이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의 포커스는 뭐냐면 계획과 그리고 집중력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주도 학습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적 향상된 아이들의 그 공통된 그 특징들이 자습을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이 자습이라는 것은 이제 중학교 왔잖아요. 공부하는 과목들이 많은데 수업만 들어서는 안 되고 스스로가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율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공통된 습관이 집중이라는 거죠. 집중. 그러니까 공부하는 아이들 1시간을 공부해도 멍 때리는 시간이 40분 애들이 있고요. 1시간 내내 집중하는 애들이 있죠. 근데 집중력을 방해하는 가장 안 좋은 게 뭐죠? 방해 요인이 잘 아시지만 바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은 쓰지 못하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어리지만 애들하고 규칙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 쓰는데 하루에 몇 시간, 더 나가서는 공부할 때는 절대로 무음으로 해놓고 틀어놓지 마라. 애들이요,
보면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틀어놓고서 카톡 올리면 카톡 봅니다. 그리고 공부하잖아요. 그럼 벌써 집중력 흐트러져 공부 안 돼. 1시간 해도 10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스마트폰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통해서라든가 애들 영화를 통해서라든가 드라마를 통해서라든가 보면서 자신의 롤 모델을 발견하고 목표를 설정을 해야지만 애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부분을 지금부터 좀 우리 어머님들이 좀 고민하도록 애들이 배려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계획입니다. 계획 세운 애들만이 성공을 하는데, 물론 이제 계획만 세워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한 아이들. 이때 중요한 거는 계획은 분량 기준으로 세워야 된다. 분량 기준이란 2시간, 이게 아니라 공부하는 양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자, 수학 삼각함수 코사인 법칙을 오늘 끝낸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분량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서연고를 학생부 전형으로 간 아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내신 성적이 좋은데요. 걔네들의 공통점, 학습 습관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이 복습입니다. 복습. 아까 얘기했던 전 과목 1등급이고 타임문화 하나 틀린 아이 말씀드렸죠. 김승기라고 하는 아이한테 넌 어떻게 내신 내신 준비하는 비법이 따로 있니?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주요 과목은 그날 당일 복습을 했습니다. 과목당 한 10분 정도씩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들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복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신은 선생님들이 가르친 곳에서 내기 때문에 당연히 복습이 필요하죠. 보시면 망각곡선이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두뇌는 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습을 할 때마다 다시 기억력이 복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복습하는 습관, 그날 배운 것들을 그날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는 그런 태도를 길러주시면 오늘 어머님들이 이거 들으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일 계획을 이렇게 이제 세워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부터는 학습 환경을 스스로가 좀 정리정돈하면서 공부하게끔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죠. 애들이 그런 습관 갖춰야 돼요. 이렇게 정말 공부할 만 나는 책상들을 갖춰놓고 하자는 거죠.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아이들, 남학생들의 책상들이 이렇고 또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꽤 많은데, 제가 공부 잘하는 애들 종락원에서요 서연고 가는 아이들 특별반 담임을 할 때도 보면은 걔네들은 정말 집에 돌아갈 때도 보면은 책상이 가지런합니다. 공부할 때는 당연히 마찬가지. 공부할 맛이 나야지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일단 학습 계획을 세우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우리 법정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저 무신론자입니다. 우주는 과학 자석과 같은 성질이 있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긍정적인 자세에 밝은 기운이 와서 달라붙고, 그리고 부정적인 자세, 마음가짐에 탁한 기운이 와서 달라붙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자세는 어디서 길러지느냐? 우리 어머님들이 칭찬하셔야 됩니다. 성공한 아이들의 조건, 긍정적인 자세인데 긍정적인 자세 뒤에는 부모님들의 칭찬이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칭찬하셔야 되는데 뭐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지 칭찬한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을 특히 공부와 관련된 걸 발견했을 때는 그걸 계속 칭찬해 주십시오. 걔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 칭찬하시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길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습 준비사항을 보신다면 일단 중학교 시작하기 전에 초등학교 수학 정리가 한번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중학교 수학에 1학년치는 한번 선행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어는 독서를 좀 습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30분씩이라도 좀 책을 읽어 나가는 습관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책을 좀 읽어 나가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영어는 영문법을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 많을 때 코딩 학습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 관련 언어를 코딩 학습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시면 되냐면요, 인터넷에 이솝이라고 쳐보세요. 그게 EBS 소프트웨어 준말인데, 소프트웨어에 이솝이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 가면 그 컴퓨터 관련 코딩 관련 전문 사이트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들을 위해서 일단 기초적인 코스부터 다 돼 있고 매우 잘 돼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코딩 학습을 좀 지금 시켜주시는 게, 이게 정말 어찌 본다면 미래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생활할 때 아까 말씀드린 소통 능력을 길러야 돼요. 이 소통 능력이 이후에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 자체가 모든 학습들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적으로 실습하고 실험하고 토의 토론하거든요. 거기에서 이 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인 자세와 함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일단 빨리 목표를 나름대로 설정을 해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복습의 생활화, 그리고 일일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 1학년들은 자유학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되고 알차게 이때 책도 읽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진로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계획을 세우지 않은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의 이야기인데, 제가 또 한번 강조한다면 실천이 수반되지 않은 계획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작년부터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입시의 신 TV인데 거기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어머님들, 여수 맘카페 회원님들께서 들어오셔서 구독하기를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월달 이제 정말 봄 기운이 살랑살랑 되는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 중학교 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마스크 끼고 좀 답답하겠지만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자세 길러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